예, 기하 벡터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하 벡터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개념은 2차 곡선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는 2차 곡선의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원의 방정식을 배웠어요. 이제 그 녀석의 조금 더 다른 형태들을 몇 개 더 배우게 될 거야.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는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럼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우선 이 부분은 이과 수학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야 너네 수학 되게 잘하지? 한 단원에 내가 왕창 몰아놔도 너희 다 할 수 있을 거야? 좀 요런 마인드로 교재를 좀 작성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실 옛날 수학책에서는 포물선은 포물선, 타원은 타원, 쌍곡선은 쌍곡선 요게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재에서는 야 그때보단 수준을 낮춰줄게 이래서 내용이 좀 더 쉬워진 반면에 요거를 1, 2, 3을 모두 다 한 단원에 몰아넣은 교재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불리한 교재도 있지만 자 몰아넣는 교재들을 가지고 문제를 조금씩 이제 풀다가 보면은 이제 이게 포물선인가 쌍곡선인가 타원인가 혼동되기 시작해. 그거를 좀 방지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문제집을 드릴 텐데 엄청 기쁠 거예요. 자, 얇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랬지 한 단원에 3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죄송해요. 이쪽을 할게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갈 줄 알고 만들질 않아요. 야 미쳤다. 알겠습니다. 요 3개 단원은 그래요. 3단원까지는 계속 한 100문제 전후밖에 안 돼. 기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집의 문제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게 3권을 통합한 건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포물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물선의 정의 땡땡 한 점과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한 점과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한 점과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점과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 연결을 하면 포물선이라는 것이 생긴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점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되게 무식한 작업을 한번 해볼 거다. 우선 요 직선과 요 점과의 거리가 같다라는 건 여기 딱 중점 하나 있겠지. 맞아요?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에 중점이 있겠지. 아, 포물선은 요 점을 지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딱 반지름의 길이가 요만큼인 원을 점을 중심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요 반지름을 2배 해서요 원을 그려볼 겁니다. 다시 요 반지름을 딱 3배를 해서 원을 그려볼 거예요. 하나만 더 그리고 가겠습니다. 자, 요 반지름을 딱 4배를 해서 원을 그릴 거예요. 됐죠? 자, 요게 원을 중심으로 거리를 1배, 2배, 3배, 4배 한 상태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 또 뭔 짓을 할 거냐면 여기 이렇게 직선이 있지.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1배, 2배, 3배, 4배가 되는 지점을 찾아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만큼의 거리 바로 여기가 1배, 여기가 2배, 여기가 3배, 여기가 4배, 여기가 5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을 쭉쭉쭉 그릴 수 있다 없다? 있지. 맞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냐면 점으로부터 거리가 1배이고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1배인 점 여기에 있네. 자, 그리고 요번엔 점으로부터 거리가 2배고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2배인 점을 찾아봤어요. 여기 있지. 맞나요? 자, 점으로부터 거리가 3배고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3배인 점을 찾아봤어요. 여기 있네요. 점으로부터 거리가 4배고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딱 4배인 점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겠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점을 모아 연결을 했더니 이와 같이 생긴 도형이 나오네. 우리는 이 도형을 뭐라고 부른다? 포물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 이차함수. 이차함수도 포물선의 일종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요런 식으로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요. 좀 용어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야겠구나.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 위의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주어질 때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포물선이라 한다. 포물선이라 한다. 이때 우리는 점 F를 포물선의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초점은 보통요, 우리가 F라는 문자를 많이 써요. 얘가 바로 초점 F구나. 이 점이 바로 초점 F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직선 L을 여기에 보이는 이 직선 L을 우리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준선, 기준이 되는 선이다 라는 의미에서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초점 F를 지나고 준선 L의 수직인 직선, 바로 이 직선 되겠죠? 얘를 우리는 이 포물선의 축이라고 불러요. 이 포물선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초점 F를 지나고 준선 L의 수직인 직선, 즉 초점 F를 지나고 준선 L의 수직인 직선을 포물선의 축, 그리고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포물선과 축의 교점이면 얘지. 우리 이차함수에서 이런 거 뭐라고 불러? 꼭지. 이차함수에서 꼭지점이라 불러요. 포물선의 꼭지점이라 한다 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얘는 바로 꼭지점 되겠습니다.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라고 기초적인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3페이지부터 우선 살짝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부터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3페이지 봤더니 몇 개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4개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4개가 바로 포물선의 종류 되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 그림 좀 줄여놓고, 너무 줄였는데? 그림 좀 보도록 할게요. 4개의 포물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요 녀석 봤더니 아래에 있는 녀석은 마치 무슨 생각이 좀 떠오릅니까? 이차함수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차함수도 사실은 포물선의 일종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포물선에요 가장 기본형이라고 불리는 녀석, 즉 꼭지점이 0,0일 때 기본형이라고 불리는 식은요, 요렇게 하나, 두 종류의 식이 있어요. 식 한번 읽어볼까? 시작! y의 제곱은 4px 한 번 더, y의 제곱은 4px 한 번 더, y의 제곱은 4px. 아래에 있는 식 한번 읽어볼까? 시작! x의 제곱은 4py, x의 제곱은 4py, x의 제곱은 4py. 이게 가장 간단한 포물선의 개형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서 이 P라는 녀석이 되게 중요한가 보다. 그죠? 근데 이 P가 뭐를 나타내요? 그림을 보니까 초점. 초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 P가 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초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요 P가 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초점에 대한 정보. P가 무엇에 대한 정보 담고 있다? 초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예요. 그렇구나. 포물선에서 중요한 거 2개를 얘기하려면 뭐하고 뭘까? 초점과 준선이구나 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선 보도록 하자. 시험 문제 우선 난다면
위에 있는 유형이 더 많이 날까? 아래에 있는 유형이 더 많이 날까? 시험 문제. 예. 위에 있는 게 더 많이 나요. 왜냐? 이거 너희들이 좀 느낌상 익숙하거든. 그죠? 이차함수에서 많이 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좀 익숙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이해는 되지만 약간 생소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이 훨씬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항상요. 선이 있으면 초점이라는 그 한 점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지? 포물선을 그리는 방법은 항상 어떻게 그리냐면요. 여기에 점이 있으면 이 점을 따라서 타고 돌아야 돼요. 여기에 점이 있으면 이 선에 대해서 이 점을 따라서 타고 도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야. 자, 그러면 요 그림과 요 그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다? P가 양수 쪽에 있을 때, 얘를 중심으로 양수 쪽에 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고, P 자체가 음수일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 P 자체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나오고, P 자체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 그림이 나온다. 뭐 이런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계략적인 기본 개형이 4종류이다 라는 것까진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봤더니 포물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구나. 이 두 가지 유형을 어떻게 나누냐? 초점 F가요 P, 0이냐? 초점 F가요 0, P냐로 기본적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초점이 지금 X좌표에 왔어, Y좌표에 왔어. X좌표에 왔지? 그러면 무조건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녀석은 X구나. 나는 지금부터 모든 식을 X를 기준으로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때 준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 X지? 중요한 식이. 준선은요, X는 마이너스 P가 돼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식에서는 중요한 게 X야, Y야? Y지? 그러면 준선은 중요한 게 Y니까 뭐가 되겠어? Y는 마이너스 P가 준선이 된다.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잠깐만 선생님 이게 X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자,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X라 그랬지? 계속 X에 집중하는 겁니다. X가 중요할 때는요. 우선 Y의 제곱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제곱식을 적어줘. 자, 포물선의 식에선 중요하지 않은 게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녀석은 4px.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식을 볼 때도 이게 별로 안 중요해. X가 중요해. X가 모든 걸 다 담고 있어. X 속에 초점이 있고 X 속에 준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Y니까 중요하지 않은 누구부터 와야 돼? X의 제곱은 4p. 중요한 Y. 요게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녀석들을 전부 뭐라고 부른다?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에서는 세 가지 형태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안 되는구나. 자, 포물선의 방정식의 요 식 유도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 숙제 좀 내, 이반. 네, 하나 낼게요. 네. 우리 아까 냈니 숙제? 야, 이씨. 이름이 없어. 그리고 선생님 지금 뽑아줄게. 받아가세요. 네. 꺼야 돼, 꺼야 돼. 맞네요. 나 이거 찍었나? 여기 찍었구나.